그래서 할로전 그룹이 여기 프로페인인데 가운데 있는 할로전하고 끝에 있는 헬로전 이게 떨어질 찬스가 하이드로전이 떨어질 찬스가 어느 게 잘 떨어지느냐 그런 문제를 리지오 셀렉티브 레디칼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리전 셀렉티브.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하이드로전 두 개고 만약에 이게 셀렉티비티가 없으면 가운데 있는 하이드로전 둘, 끝에 있는 하이드로전 6개니까 3대 1로 끝쪽으로 간 게 많아야 되겠죠. 클로리네이션 반응을 해보면 3대 1, 1대 3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헬로전이 셀렉티비티가 없이 디스크리미네이션 안 하면 프로덕트 레이션은 1대 3이 돼야 됩니다. 1대 3. 그런데 실제 이론적으로는 디어레티컬 적으로는 1대 3인데 실제 나온 거는 프랙티컬 하기는 이게 40% 이게 60% 1대 3이 아니라 뭐 1대 1 비슷하게 나오죠. 왜 가운데로 많이 나왔냐? 거꾸로 됐습니다. 60대 40입니다. 60대 40. Actual Product Distribution은 2클로로프로페인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왜 이렇게 나오느냐? 키 프로파게이션 스텝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스텝이 키 스텝이냐? 리지오 셀렉티브 리액션을 일으키는 키 스텝이냐? 결론을 말하면 펄스 스텝입니다. 그걸 설명을 하는데 여기 프로페인 있죠. 프라이머리 레디칼이 불안정하죠. 연력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세컨더리 레디칼 안정하죠. 연력학적으로. 클로리네이션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어느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면 쭉 스타팅을 가든지 레디칼 인터미디어트로 갔든지 그렇게 해서 관찰이 안 되잖아요. 힐에 있으니까 에너지 힐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해몬드 포스툴레이트에 의하면 여기를 담는 거죠. 에너지가 비슷한 여기 스타팅을 담는 거죠. 그래서 스타팅은 똑같잖아요. 스타팅은 이런 거하고 반응을 했으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프로덕트가 에너지가 이렇게 차이 나니까 완전히 뭐 이걸 100% 담지는 않았지만 여기 20kJ per 차이 나면 20kJ per 차이 나지는 않지만 약 10kJ 혹은 그 중간쯤에 있다는 거죠. 해몬드 포스툴레이트에 의하면 스타팅과 거의 더 담았으니까 뭐 2kJ per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세컨드리 레디칼을 만드는 게 더 적게 들죠. 프라이머리 레디칼 만드는 데는 이만큼 더 많이 드니까. 그래서 속도론적으로 세컨드리 레디칼 쪽으로 가는 게 빠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대 40으로 세컨드리 2클로로프로페인이 60%로 나온다. 그런데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브로민 반응을 해보면 그게 대부분이 거의 뭐 2브로모프로페인이 대부분이 왜 이러냐? 그걸 보면 여기 우리가 해몬드 파스츄레이트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파스츄레이트를 보면 이 엑소더믹 리액션일 때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에너지가 비슷한 리액턴트 라이크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죠. 리액턴트 라이크 트랜지션 스테이트. 리액턴트 라이크. 그런데
브로미네이션의 first propagation은 엑소떨믹이에요. 엑소떨믹. 그 말은 이런 오른쪽과 같은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갖는다는 거죠.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이 인터미디어트, 다른 말로 하면 프로덕트를 닮는 트랜지션 스테이트죠. 이게 해몬드 포스츄레이트의 핵심이죠. product like transition state를 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브로미네이션하고 클로리네이션일 때 달라요. 브로미네이션은 프로덕트 쪽을 닮아서 세컨더리 레디칼만큼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에너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클로리네이션 할 때는 스타팅이 똑같았기 때문에 프로덕트의 에너지가 20kJ/mol 차이 났지만 리액턴트가 에너지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하게 2kJ/mol 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브로미네이션일 때는 세컨더리하고 프라이머리가 레디칼이 에너지 차이가 20kJ 차이 나면 그만큼 차이 난다는 거죠. 그만큼 리액턴트를 닮았으니까, 프로덕트를 닮았으니까. 그래서 클로리네이션의 실제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클로린 레디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CH 반드가 떨어지는데 거의 본드가 안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기 시작하는 스타팅하고 비슷한 거리에 있는, 스타팅보다 약간 거리가 먼 10%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 브로미네이션은 거의 레디칼로 가 있다는 거죠. 인터미디에이트가 레디칼이기 때문에 CH 반드가 쭉 BR로 거의 다 끌려가서 거의 레디칼 스피츠처럼 완전히 끊겨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세컨더리 레디칼, 프라이머리 레디칼 그 에너지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브로미네이션 반응이 프로덕트 라이크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갖기 때문에 훨씬 더 레디칼 스테빌리티 안정도만큼 트랜지션 스테이트도 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브로미네이션 하는 반응인데, 이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레디칼이 불안정하죠. 엑소떨믹 리액션이니까. 그런데 터셔리 레디칼이 가장 안정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만큼 트랜지션 스테이트도 이만큼 차이 난다는 거죠. 20kJ/mol이 차이가 났으면 여기도 한 18kJ/mol 차이 난다는 거죠. 여기도 20kJ/mol 차이 나면 18kJ. 그렇다 보면은 이게 first transition state를 넘어가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여기는 터셔리 레디칼로 가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세컨더리나 프라이머리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터셔리 레디칼이 재빠르게 형성됩니다. 터셔리 레디칼은 불안정하니까 안정한 프로덕트 엑소떨믹 리액션이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 거의 안 들이고 쑥 브로민 BR2하고 반응을 해서 프로덕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first step에 의해서 리지오 셀렉티비티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브로미네이션 반응의 first propagation step이 엑소떨믹 리액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헬로전과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브로미네이션을 주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클로리네이션 반응을 할 때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엑소떨믹 리액션이기 때문에 엑소떨믹 리액션, 브로미네이션은 엔도떨믹이고요. 여기 엑소떨믹 리액션이니까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리액턴트 라이크 트랜지션 스테이트고, 리액턴트는 에너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록 레디칼 차이가 20kJ/mol 에너지 차이 나지만 여기 리액턴트처럼 에너지 거의 차이 안 나는 2kJ/mol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 리지오 셀렉티비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터셔리로 가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나 세컨드리로 가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나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브로미네이션 할 때 메이저로 2브로모 프로페인이
브로모프로페인보다 원브로모프로페인보다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틸 그룹이 있을 때 뷰틸 브로미네이트가 거의 100% 브로미네이션. 클로리네이션은 그런 셀렉티비티가 리전 셀렉티비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 렐러티브 셀렉티비티를 비교를 해보면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가 뭐 선택성이 거의 1 정도인데 클로린은 약간 증가하지만 still practical 하지 않고요. impractical reaction. practically 브로민 리액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터셔리 알킬 브로마이드 만들기 쉽습니다. 알케인에서. 그래서 이런 반응 하면은 실제로 뭐가 생기냐? 메이저로 원 프로덕트만 메이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생겨요? 여기에 터셔리 레디칼이 생겨서 그쪽으로만 반응이 간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빛을 쪼이면 레디칼 반응이에요. 여기 알케인에 다이브로미네이션 되는 게 억제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메이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세컨더리 나오고 프라이머리 나오고 그렇겠죠. 스테레오 셀렉티비티 관점에서 보면 클로리네이션 하면 세컨더리 쪽으로 프라이머리보다는 더 많이 생기는가 세컨더리 클로리네이션 됐을 때 여기에 뉴 카이럴 센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카이럴 센터가 생기는데 여기에 이넨지오 퓨리티는 얼마냐? 이넨지오 퓨리티는 이게 라센 믹추로 생깁니다. 라센 믹추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레디칼 스피스가 이게 트리고널 플래너 스트럭처로 있다고 그랬으니 이렇게 이런 플래너 스트럭처에 있기 때문에 클로린하고 반응을 하는 게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50대 50이라는 거죠. 이렇게 50대 50. 그래서 라싱 믹추로 생깁니다. 줄고날 플래너 스트럭처로 가보케라이온 비슷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싱 믹추를 생기게 합니다. 요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튜메틸 뷰테인. 뷰테인이 있는데 튜메틸 뷰테인. 여기에 할로제네이션. 브로미네이션 할까요? 빛을 쪼였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기는지 메이저 프로덕트를 한번 써보세요. 메이저 프로덕트. 스티리오 케미스트리도 해보시고요. 여기 S3메틸 헥세인입니다. 여기 S 컨피그레이션 같은 헥세인, 3메틸 헥세인인데 여기에 브로미네이션 하면은 라센 믹추로 나오겠죠. 카이렐 센터가 나오더라도 위아래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연습을 해보시면 할로제네이션 빛을 쪼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리지오 셀렉티브 리액션을 하니까 여기에 터셔리 하이드로전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 두 개가 생길 텐데 하나만 넣으면 모노 서브스티튜트 프로덕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뭐 카이럴티 센터가 아니니까 브로미네이션 여기에 들어갔을 때가 카이럴티 센터가 나오는데 업 앤 다운 라신 믹처로 나오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릴릭 위치에 브로미네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엘릴릭 본드, 바이닐 본드는 되게 강하고 여기 sp3ch 프로필에서 이렇게
되는데 400kJ 버몰이 되는데 L12 위치는 벤질리 위치 360 정도밖에 안 들죠. 그래서 여기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가장 약해서 요게 가장 잘 꺼져서 L11 레디칼을 만들죠. 레조넌스 때문에 하죠. 그래서 L11 레조넌스 스트럭처를 만들기 때문에 L11 레디칼을 쉽게 만들어서 L11 포지션에 브로미네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그러면 브로미네이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중결합하고도 반응을 하잖아요. 브로민. 그래서 브로모니움 인터미디어트를 통해서 이런 어디션 반응이 생긴 생성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업앤다운으로 브로민 인터간. 그래서 엘릴릭 서브스티션 반응을 하려고 하면, 어디션이 아니라 서브스티션 반응을 하려고 하면 이 브로민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레디칼인 브로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쓰이는 게 MBS라고 엠브로모숙신 이마이드입니다. 요걸 빛을 쪼이면 이렇게 숙신 이마이드 레디칼하고 여기 조금 잘못 썼군요. 예,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고 레디칼 스피스 이렇게 브로민 레디칼이 나옵니다. 여기 숙신 이마이드 레디칼은 레조넌스에 의해서 안정화되겠죠. 이렇게 레조넌스가 많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도 있고 안정합니다. 그래서 MBS를 쓰면 레디칼 브로민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어서 엘릴릭 레디칼 서브스티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슨 반응을 미니마이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디칼을 넣으면 요거하고 반응을 해서 엘릴릭 레디칼 만들고 요렇게 브로민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서 엘릴릭 브로미네이션 되는데 이렇게 브로민의 농도를 아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낮춰서 그래서 MBS의 장점은 브로민의 어마운트를 미니마이즈하고 그래서 어디션 리액션이라는 competing addition 리액션이 미니마이즈드 됩니다. 그래서 MBS 되게 중요한 건데요. 숙신 이마이드 레디칼 요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MBS를 써서 레디칼 리액션을 하면 요 엘릴릭 레디칼을 통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로민 레디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엘릴릭 레디칼 만들어서 요걸 통해서 반응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MBS가 HBR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MBS에서 HBR이 한 분자가 나오면 리에이전트로 많이 있는 MBS하고 반응을 했어요. BR2가 나옵니다. 사실은 BR2 리에이전트로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HBR에 프로톤이 붙고 액티베이션 되죠. 브로민 Br-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요게 요렇게 갈 수 있잖아요. 숙신 이마이드가 되는 건데 나중에 최종은 이렇게 해서 BR2가 나옵니다. BR2. 브로민의 빛을 쪼인 거와는 다르게 내부는 MBS로 있고 브로민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죠. 미니마이즈 돼서. 여기에 싱글 본드예요.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놀키토 도토머라이제이션 되면서 여기 H가 N으로 와서 요거는 최종은 숙신이마이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숙신이마이드라는 요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MBS에 의해서 요게 조금씩 나옵니다. 브로민. 그래서 요 브로민하고 반응을 하겠죠. 브로민하고 반응을 하는데 이게 레조넌스로 왔다 갔다 하는 스피스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반응한 거, 그게 오른쪽에 있는 거고, 위쪽에 레디칼, 터셔리 레디칼도 반응한 게 왼쪽에 있는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요게 터셔리 레디칼이 그래도 엘릴리 포지션에 다 같이 있지만 터셔리 레디칼이 좀 더 안정해서 요게 메이저이지만 바이 프로덕트로 터셔리 레디칼 말고 엘릴리 레디칼이 레조넌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프라이머리 레디칼하고 반응을 한 그런 프로덕트도 나오겠죠. 알겠죠? 브로민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오존이 우리 성층권에 존재해서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오존 레이어가 디스트럭션 된다는 것도 요즘 최근에 와서 그 자외선이 우리 지구 표면으로 와서 사람 피부암, 스킨 캔서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존이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오존이 이 구조가 요렇게 돼 있는 물질인데 여기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돼 있는 물질인데 이게 오존이 요게 본드가 끊어지면서 몰레큘러 옥시전이 되고 옥시전 애톰이 이렇게 됩니다. 이때 빛을 흡수해서 이렇게 깨어지는 거죠. 이게 자외선을 흡수하는 겁니다. 자외선 영역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 빛이 흡수돼서 이제 지표면이 못하게 하는 건데 다시 이게 결합을 해서 여기 또 오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결합하면서 열을 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컬리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가는 거는 엔트로피컬리 페이버드 프로세스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열로 냈었는데 성층권에서 이 오존 레이어가 디스트럭션 되면서 우리가 이 자외선이 지표면으로 도달하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존을 깨는 그런 물질을 우리 지표 인간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게 리프리저레이트에 쓰는 냉매제입니다. CFC라고 하는 화합물인데 오존 디플리션이 되는 게 매년 한 6% 정도 되는데 건강 스킨 캔서라든지 인바이러멘털 이슈를 내었는데 오존 레이어 깨는데 가장 많이 쓰는 컴파운드가 대개 이런 CFC, 프리 레디칼 폼인데, 프리 레디칼. 이 어떻게 해서 오존 레이어를 깨는지 CFC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냉면제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우리가 냉면제로 쓰고
매년 이렇게 에어컨에 냉매저를 충전시키는데 그게 대기권을 날아간 거죠. 그게 날아가서 오존층에 도달하면은 자외선을 받아서 끊어집니다. 그런데 요런 레디칼이 되는데 요게 되게 안정해요. 이웃에 롬페어 일렉트론을 가진 클로린 오비탈 사이즈가 C와 비슷한 플루오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가보케라이온 캐릭터를 가진 여기를 되게 레조넌스로 안정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정합니다. 그래서 레디칼이 잘 생긴다는 거죠. 그 말은 오존을 이 레디칼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해서 오존 레이어를 다 죽입니다. 그런 게 카본 주위에 플로린, 클로린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모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이드로 클로로 플로로 카본 이 어, 이런 걸 대체물로 쓰는데 하이드로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오존 레이어에 도달하기 전에 이 요런 하이드로 클로로 플루오린 플루오로 카본 물질들은 모두 이게 하이드로전 떨어지고 애시드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냉매저를 이런 걸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하고 우리 파이어파이트가 하는 일, 이 연소라는 게 결국은 몰레큘러 옥시전이 본드를 브레이킹하고 새로운 본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운 본드를 만들면서 열과 에너지를 내는 거죠. 열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폭발하는 거 그런 성질을 가진 게 뭐다 레디칼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리는 거는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데 물로서 그 차게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공급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 알곤 가스 이런 거는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저기 CO2 그 우리가 하얀 고체가 칼슘 카보네이트 그런 건데 그게 우리가 흔들어서 픽 하면은 CO2 가스하고 칼슘 옥사이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는 게 CO2를 내는 거죠. 우리 소화기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거 말고 이런 헬로전 화합물도 파이어 스프레슨 에이전트로 씁니다. 요런 브레온 1, 2B1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1, 3B1 뭐 이런 게 있죠. 아마 여기 2하고 B2는 플로린 개수를 말하는 것 같고 브로민이 하나 있느냐 뭐 그런 걸 말할 때 B1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레디칼 반응을 잘 하죠.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이게 레디칼이 돼서 이렇게 레디칼 카본 레디칼 만들고 카본 레디칼이 이 레디칼이 알킬 레디칼하고 연소할 수 있는 알킬 레디칼하고 반응을 해서 컨버션을 일어나는 걸 막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론 이게 문제가 되기는 하죠. 오존 레이어의 파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제 FM200를 파이어 파이팅 에이전트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보면은 여기 가운데 하이드로전이 있기 때문에 레디칼을 잘 만들고 이거는 위로 오존 레이어에 가더라도 요거 때문에 애시드로 잘 바뀌죠. 그래서 오존 레이어는 방해하지 않고 레디칼 스캐빈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 우리 몰레큘러 옥시전에 의해서 우리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패가 되고 그런 걸 산소에 의해서 부패된다고 해서 산패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여튼 악시데이션이 되는 거죠. 그걸 오토 악시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산소에 의해서 악시데이션 된다고 해서 오로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오로 옥시데이션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 그런 것들이 이제 부패 방지제로 쓰입니다. 그 식품에 첨가할 때 이런 큐민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몰레큘러 옥시전이 식품 페리에시드나 이런 걸 부패시키려고 할 때 얘가 대신에 부패가 산소를 잡아서 이렇게 폴옥사이드를 만듭니다. 폴옥사이드. 요 메커니즘은 어렵진 않죠. 오토 옥시데이션 메커니즘은 그 큐민의 벤질리 위치 레디칼이 잘 되니까 이니시에이트에서 이렇게 벤질 레디칼이 생기면 그거하고 몰레큘러 옥시전이 레디칼이니까 다이레디칼 스피시니까 프록사이드 레디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벤질릭 하이드로전을 앱스트랙션해서 큐민 프록사이드를 만들고 이렇게 레디칼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계속 반응을 한다는 거죠. 몰레큘러 옥시전하고 여기 프로파게이션 스텝을 돌면서 몰레큘러 옥시전이 있으면 무조건 자기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프로파게이션 스텝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토 옥시데이션이 우리 실험실에서도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에틸리스를 우리 용매로 많이 썼는데 이게 오래 놔두면 몰레큘러 옥시전에 의해서 반응을 합니다. 여기 레디칼이 생깁니다. 옥시전 옆에 여기 레디칼이 생기더라도 롬페 일렉트론이 있으니까 메꿔주기 때문에 가부케라인 메꿔주듯이 안정한 레디칼이 그게 몰레큘러 옥시전하고 만들어서 하이드로프록사이드가 됩니다. 이건 조금만 충격이 있으면 끊어져서 폭발을 해요. 그래서 에틸이스트에 의해서 오래된 에틸이스트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틸이스트는 쓰고 나면은 꽉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빛도 오토 옥시데이션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두운 컨테이너 이런 게 보통 케미컬 보관하는데 좋습니다. 또 그 빛이 없더라도 그 오토 옥시데이션 피할 수가 없죠. 여름이나 이런 데는 열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슬로우 프로세스로 오토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데 그때 레디칼 오토 옥시데이션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주로 엘릴릭 벤질릭 하이드로전 애톰 물들을 이용을 해서 쓰는데 엘릴릭 벤질릭 여기 엘릴릭 포지션에 있는 이 페리 애시드하고 글리세롤이 붙어 있는 글리세라이드 물질인데 이게 오일에 많죠. 오일이 많은데 이게 오래 오일을 쓰면은 엘릴릭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엘릴릭 포지션이 레디칼로 잘 되고 그
그런 것 때문에 오토 옥시데이션 돼서 이렇게 산소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 의해서 나중에 시큼한 냄새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걸 산패라고 하죠. 식품 영양에서. 그래서 우리 부침개하고 그럴 때 오일 쓸 때 꼭 쓰고 막아놔야 됩니다. 그, 그 요즘은 캡으로 막는 것들이 있더라고. 하얀 게 조그만 게 그런 걸로 막아서 쓰고 되도록 한번 개봉했으면 빨리 쓰는 게 좋죠. 이것저것 여러 병 쓰면 안 좋다는 거죠. 릴리 포지션에서 프록사이드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 식품의 프리저버티브로 보존으로 쓰이는 게 주로 피놀류를 씁니다. 그러니까 산패를 막기 위해서, 오토옥시데이션을 막기 위해서. 여기 뷰틸레이티드 하이드록시 톨루엔 BHT라고 하는데 여기 뷰틸레이티드 하이드록시 애니졸 BHA 종류가 있는데 뭐 다 특징은 피놀이 있죠. 피놀. 그리고 피놀 옆에 그 덩치가 큰 티어셜 뷰틸이 있어서 레디칼이 되더라도 안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토옥시데이션 하기 위해서 알킬 레디칼이 생겼으며 그걸 바로 여기 피놀의 프로톤이 하이드로전 앱스트랙션에서 알케인으로 바꾸고 피놀 레디칼입니다. 피놀 레디칼은 말했다시피 여기 에로마틱과 이렇게 레디칼 레저넌스를 이루면서 안정하기 때문에 되게 안정합니다. 그래서 레디칼 스캐빈저로 쓰입니다. 오토옥시데이션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추럴 엔티옥시던트라고 해서 몰레큘러 옥시전에서 나오는 레디칼을 막는 작용하는 게 항산화제 이런 게 바이타민 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타민 C도 요게 엘릴릭 피놀과 같은 위치에 있는 요게 피놀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레디칼이 생기더라도 레조넌스로 요렇게 가서 되게 안정한 레디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게 피놀릭 레디칼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타민 E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롱체인 알킬 체인 때문에 우리 세포막 근처에 있는데 세포막에서 산화되는 걸 세포막이 스킨 캔서나 이렇게 바뀌는 걸 방해하는데 요 바이타민 E가 그런 작용을 피놀릭 유닛이 있죠.